쌍둥이는 같은 운명을 살게 될까? 똑같은 생년월일시에 태어난 사람은 같은 운명을 살까? 2016년에 방영된 MBC 스페셜 팔자를 찾아서 편에는 유명 가수 허각의 쌍둥이 형 호공의 이야기가 나온다. 두 사람 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작은 행사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환풍기를 수리하는 등 일을 하며 살았다. 가수의 꿈을 갖고 있던 두 사람은 똑같이 2010년 슈퍼스타 K 시즌2 오디션을 보았다. 그런데 허각은 본선에 진출한 뒤 시즌 우승을 거머쥐고 스타가 되었고 호공은 오디션에 떨어졌다. 허각이 스케줄이 바쁘면 호공이 행사를 대신 갈 때도 있을 정도로 이 두 쌍둥이 형제는 흡사한 목소리와 노래 실력을 갖췄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같은 생년월일시에 태어났다면 둘 다 똑같이 스타가 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운명을 가는 것은 작은 선택이었다. 오디션 전날 술을 마신 허공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오디션장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지 않아 다시 집에 갔다 왔다. 허공이 뒤늦게 오디션장에 도착해보니 그 사이 줄이 엄청나게 길어져 12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반면 허각은 아침 일찍 오디션에 참가했는데 심사 초반부였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심사위원들의 컨디션이 아마 좋았으리라. 하지만 12시간이 지나 허공의 순서가 들어왔을 쯤은 심사위원들도 무척 지쳤을 것이다. 게다가 허공이 선정한 오디션 곡은 그 해의 히트곡이었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곡을 불렀을 때니 아무리 잘 불러도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지겨웠을 수도 있다. 이렇게 두 사람의 길을 갈라졌지만 두 사람 운명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허공 역시 허각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앨범을 내고 가수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우리는 첫 호흡을 통해 이번 생의 운명을 부여받게 된다. 사주팔자나 별자리에서 생년월일시를 묻는 이유 또한 태어난 순간 운명의 여러 변수들이 고정값으로 정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태어난 나라, 성별, 부모 등의 초기 고정값은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타고난 고정값에 맞춰서 살아간다. 운명학에서는 여기에 더해 타고난 기질과 대운의 흐름 또한 태어난 순간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정해진다고 본다. 운명이라는 단어는 운전할 운과 목숨명의 두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다. 명이 자동차와 같은 주체라면 그 주체가 지나가는 도로가 운인 셈이다. 시공간적 개념으로 나누면 운이라는 시간 위에 명이라는 공간이 놓인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자. 자동차에는 승용차, 스포츠카, SUV, 전기차, 봉고, 트럭, 버스, 탱크, 경운기, 포클레인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도로는 어떠한가? 고속도로, 국도, 시내도로처럼 포장된 도로도 있고 오솔길, 자갈밭길, 논밭, 산길, 가시밭길, 늪지대 등 다양한 형태와 질감의 길이 있다. 만일 내가 스포츠카로 태어났다면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내며 신나게 달릴 것이다. 반대로 경운기로 태어났다면 논밭에서 제 역할을 하게 된다. 내가 스포츠카인데 논밭을 달려야 한다면 스포츠카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속도를 내지도 못해 답답할 것이다. 벼와 같은 논밭에 심긴 작물들과 계속해서 접촉하면 차체가 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달리면 언젠가는 논밭을 벗어날 테고 도로와 고속도로를 거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여기 두 명의 운전자가 있다. 두 사람 모두 똑같은 상향의 승용차를 운전한다. 두 사람 모두 경부고속도로로 만남의 관장 휴게소에서 우동을 먹은 후 똑같은 시간에 출발해 같은 속도로 길을 달린다. 그렇다면 이들은 같은 목적지에 도달할까?
아니다. 도중에 단 한 번만 길을 틀어도 다른 곳에 도착하게 된다. 평행선이던 두 철로가 단 1도만 틀어져도 철로의 목적지가 각각 부산과 창원으로 달라지는 것처럼 말이다. 이쯤에서 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다. 나는 이란성 쌍둥이로 태어났다. 제왕절개로 거의 같은 시간에 태어난 누나와 나는 같은 부모님 밑에서 비슷한 유년기를 보냈다. 둘 다 아토피 피부염으로 오랜 시간 고생했다는 점도 같다. 하지만 성인이 된 후 누나는 줄곧 안정적인 삶을 추구했고 나는 도전하는 삶을 선택했다. 그러한 인생의 크고 작은 선택들이 쌓여 우리를 각자 다른 길로 인도했다. 현재 누나는 자신이 뜻한 대로 안정적인 직장인이 되었고 나는 운과 운명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처럼 타고난 명과 내게 주어지는 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나의 의지와 선택이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종종 이런 댓글을 만나게 된다. 오늘도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유튜브에서 타로마스터 정회도를 검색한다면 내 채널과 영상이 검색 결과로 잡힐 것이다. 그중 관심이 가는 영상이 있어 몇 개를 골라 재미있게 보고 나면 당신이 내 채널을 구독하지 않아도 유튜브에 접속할 때마다 홈 화면에 한 번씩 내가 출연한 방송 영상이 뜨게 된다. 다른 타로 마스터들의 타로 영상이 나타날 때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타로 카드 영상을 즐겨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전혀 다른 엉뚱한 영상이 추천될 수도 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내가 검색한 키워드나 클릭한 영상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나의 관심사를 분석해서 더욱 관심을 가질 만한 영상을 추천하는 것이다. 시청자가 아닌 채널 운영자 입장으로 보아도 유튜브 알고리즘은 놀랍다. 나는 영상 업로드 후 조회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1시간 정도 지켜보는 편인데 생각보다 반응이 좁지 않은 경우에는 제목이나 썸네일을 바꾸기도 한다. 제목에 한두 단어만 바꿔도 조회수가 갑자기 올라가기도 하고 시청자의 구성이 확 달라진다. 예를 들어 썸네일 제목을 좋은 소식이라고 달아두니 조회수 증가 속도가 다른 영상에 비해 떨어지기에 꼭 다가올 좋은 소식으로 바꿔본 적이 있다. 그러자 조회수가 평균 이상으로 올라가더니 한 달 동안 올린 영상 중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작은 인풋의 차이가 큰 아웃풋의 변화로 나타남을 실감했다. 유튜브 알고리즘을 알아내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 중이지만 전석이라고 할 만한 이론은 현재까지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유튜브 AI는 계속 학습하고 진화하면서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인간이 알고리즘을 알아낸다고 해도 다음 날 다시 그 알고리즘이 업그레이드 된다. 그래서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유튜브 신만이 알고리즘을 알고 있다 라는 농담 같은 이야기가 오고 간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점. 인간은 이 변화에 맞추어 적응해야 하는 점에서 운과 유튜브 알고리즘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우주에도 무의식의 빅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다. 이를 아카식 레코드라고도 한다. 구글 검색만에 잡히는 지구상의 모든 데이터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한 물량의 데이터가 우주의 데이터베이스에 쌓이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자가 발전하는 정교한 알고리즘은 우리가 내보내는 타동과 접속하여 우리의 운명을 치밀하게 설계한다. 나의 관심사, 생각, 감정 등의 키워드를 우주에서 기억하고 있다가 그와 일치하는 운을 보내주는 것이다. 타고난 순간 주어진 데이터는 한 사람의 기본값이 된다. 허나 같은 운명으로 시작했어도 운을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 농부가 될 수도, 농협 직원이 될 수도, 농림부 장관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가족, 사회, 환경에 휩쓸려 자신의 운명과는 전혀 다르게 사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농사와 인연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부모의 기대로 의사가 되어 살다가 은퇴 후 뒤늦게 귀농을 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 인생의 대부분을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사느라 불편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태어나면서 주어진 기본값 위에 내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 선택